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도 문법 수업 시작할 거고요. 이제 오늘은 GQ 5강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명사절 파트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가 명사절 파트 잠깐 리뷰 간단하게 하고 오늘 들어갈 파트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명사절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였죠? 명사 자리에 문장이 들어온 것을 명사절이라고 하고 이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문장을 품사 뭐로 바꿔주는 거? 명사로 이제 바꿔주는 품사인 거죠. 그 접속사들 종류에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 대표적으로 that이 있고 그 다음에 의문문에 해당되는 건 WH 의문사를 이용했고 뭐 감탄문도 what이나 how 그 다음에 복합관계 명사구도 다양한 WH들을 이용해가지고 명사로 만들 수 있었죠. 근데 그때 조금 주의해야 할 게 WH 중에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는 부사절을 이끄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품사가 누가 붙었냐 또는 어느 자리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명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 요거는 특히나 이제 문제를 많이 푸시면서 좀 데이터를 많이 쌓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명사절의 압축 버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기존 문법에선 그냥 투부정사 또는 ing 동명사라고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문장 전체를 압축 이렇게 줄여주는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똑같이 to나 ing를 제가 이제 전치사 to랑 그 다음에 진행의 ing랑 구별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접속사다라는 의미로 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지금 대문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로 to ing 되어 있으면 얘네들은 접속사 to와 접속사 ing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문장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죠. 자, 그렇다는 말은 이제 명사 자리에 누가 들어올 수도 있고 to를 중심으로 한 문장이 들어올 수 있고 즉 to 뒤에 동사 원형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아이고 잘 안 보이니까 to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쭉 나올 수 있고 ing도 마찬가지. 동사 원형에 ing 붙여가지고 뒤에 목적 어구까지 쭉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법 문제에서 물어볼 땐 일단 뭐부터 판단하셔야 되냐면 항상 자리. 품사부터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얘네들이 맞는 품사 이제 들어온 게 맞나. 근데 사실 to랑 ing는 명사도 되고 형용사로도 쓸 수 있고 관계사절 압축한 그 다음에 부사절로도 쓸 수 있고 사실 명사, 형용사, 부사가 다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들 자체에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자리가 일단 맞다면 뭘 물어볼 수 있냐면 to절을 써야 되냐? ing절을 써야 되냐? 요거를 이제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리가 맞다라는 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동사, 그러니까 본동사가 와야 되는 자리인지 투절이 와야 되는 자리인지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만약에 문장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 자리에 갑자기 동사가 안 나오고 동사 ing가 있다면 틀린 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리가 일단 본동사 자리냐 또는 투절이나 ing절을 써야 하는 자리냐 이런 걸 체크하셔야 되고 즉 동사 자리냐 얘네들은 명사 형용사, 부사로 다 쓸 수 있으니까 얘네들 자리냐 요걸 처음에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 자리가 맞다면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명사절 파트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사절은 어느 자리에 쓸 수 있냐면 주어,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이제 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보통 목적어 자리에 쓸 때 문제가 많이 나와요. 왜 많이 나오냐? 이제 동사 뒤에서 동사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투절을 목적어로 써야 하고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ing절을 목적어로 써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이제 본동사에 묶어가지고 여기 투절 써야 돼, ing절 써야 돼 이런 거 이제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밑줄 자체는 투절이나 ing절에 그어져 있지만 어디서부터 구조가 이미 예상이 됐어야 해요? 동사에서부터 이미 예상이 됐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 지금 제가 파트를 풀 때마다 자꾸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무조건 어떤 파트를 물어보던 사실 어떤 파트를 물어보는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주어랑 동사를 가지고 뒤의 구조를 예측하는 습관은 항상 들이셔야 돼요. 문법 문제를 푸실 때.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앞에가 동사 누가 있죠? forget이죠. 물론 여기 자체는 이제 투절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의 동사는 forget이잖아요. 그쵸? 그럼 forget의 이제 뒤에 구조를 예상해 보는 거예요. 근데 forget은 뭐도 되고 투절도 되고 ing절도 돼요. 대신에 의미가 다르죠.
그러면 해석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쵸? 그랬더니 뒤에가 wearing my shoes to school. 그러니까 상황으로만 해석을 해보면 학교에 내 신발을 신고 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렸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to를 쓰면, to wear를 쓰면 어떤 의미가 되죠? 신발을 신고 갈 것을 잊어버리는 거니까 신고 간 거, 안 간 거? 안 간 거. 그쵸? 안 신고 간 게 돼요. 근데 만약에 wearing으로 쓰면요. 신고 갔던 사실을 잊어버리는 게 되겠죠. 얘는 신고 간 거, 안 간 거?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인과관계가 연결해봤을 때 잊어버려서 was embarrassing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엄청 당황했다 라는 거잖아요. 그쵸? 왜냐면 이 사실이 나를 당황스럽게 만든 거라 ing 쓰는 게 맞아요. 일단 당황한 건 나고. 그쵸? 어쨌든 간에 당황했어요. 그 말은 신발을 신고 갔으니까 당황한 거예요? 안 신고 갔으니까 당황한 거예요? 안 신고 갔으니까 당황한 거죠? 그러니까 wearing이 아니라 to wear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B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이제 단골 손님으로 많이 물어보는 ing냐, ed냐 요 파트가 되겠고 여기서는 앞에가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죠. 이 상황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거니까 ing를 쓰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체크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엔 2번 봅시다. 자, 2번도 똑같이 동사에서부터 예상을 잘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보니까 park service가 주어고 동사 누구예요? advice. advice는 뒤에 목적어로 문장이 나온다면 투절이 나올까요? ing절이 나올까요? 뭐뭐에게 뭐뭐가 뭐뭐 하라고 조언하는 거죠. 아직 한 거 안 한 거? 안 한 거니까 to ing to 써야 되죠. 그쵸? 그래서 using이 아니라 to use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뭐 사실 뒤에 이제 물어보는 거는 명사니까 관사나 수 체크하면 되는데 명확하게 아는 거 아니면 딱히 사실 건들 부분이 아니고 뭐 caution은 주의, 경고라서 뭐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붙이고 쓰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hiking or camping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명사 자리에 알맞게 잘 들어왔으니까 문제 없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리고 요거는 똑같은 ing의 밑줄이 그어져 있긴 하지만 하나 더 제가 자리 체크하는 거 중요하게 체크하라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부사절 아직 문법 파트에서는 안 다뤘지만 부사절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로 쓰는 건데 요렇게 접속사 남기고 주어랑 비동사를 생략해서 생략 부사절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뒤에 이렇게 ing 형태 올 수 있죠. 왜? 비동사까지 생략이 됐으니까. 그래서 사실 그 개념까지 함께 묻는 건데 아직 우리 배운 파트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체크는 해둡시다. 아예 모르는 파트는 아니니까.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보면 여러분 여기 누구 자리예요? parents 주어, 명사 들어왔고 그 다음에 동사 자리인데 우리한테 동사를 물어보는 건가가 아니라 뒤에 구조까지 항상 동사는 세트예요. 뒤에 구조를 보니까 목적어가 무슨 절? 투절이죠. 얘는 투절의 이 주어고 얘가 투절이 들어온 요렇게 목적어구가 되겠죠. 그랬을 때 투절을 목적어로 받는 동사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일단 동사가 아닌 누구랑 누구는 지우고 A도 지우고 B도 지워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make냐 encouraging이냐 이건데 make는 어떤 동사? 그쵸? 사역동사 중에서 반드시 make, have, let 선택적으로 help 그 다음에 감각동사까지는 반드시 누구를? to를 필수적으로 삭제해야 되는 동사니까 누구는 안 돼요? make는 to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정답은 누구? D, encourage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이 문제가 지금 선택형 문제니까 그나마 좀 더 쉽지만 만약에 여기가 이제 선택형이 아니라 밑줄형이었다고 했을 때 동사에 딱 밑줄을 그어놓고 뭐 우리한테 맞았는지 틀렸는지 물어볼 때 사실 우리는 동사 자체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항상 걔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같이 생각해야 된다? 동사는 동사 뒤의 구조까지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또 이것도 아직 GQ 파트에서는 안 다뤘지만 수태 시제 이런 개념을 이제 체크를 할 때 항상 동사는 또 주어랑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동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 주어랑도 늘 세트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 목적어랑도 늘 뒤에 구조를 세트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제 중요한 파트가 되겠죠. 그쵸? 습관을 잘 들이셔야 돼요. 자, 4번 볼게요. 그럼 4번도 마찬가지 이제 if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주절이거든요. 근데 주절의 동사가 누구예요? 주절 동사. 그쵸, 스탑이죠. 그러면 스탑이라고 하는 건 뒤에 to도 되고 ing도 돼요. 만약에 to를 쓰면 어떤 의미가 되죠? 그쵸, 뭐뭐 하려고 멈춘 거예요. 그 다음에 ing를 쓰면요. 하고 있던 걸 멈추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뒤에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면 어때요? Could you stop buying some stamps? 라고 돼 있을 때 우표를 지금 뭐 해달라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우체국 근처에 갈 계획이면 우표 좀 들러줄 수 있을까? 요거죠. 그러니까 to 써야 돼요? ing 써야 돼요? 그쵸, to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to로 바꿔주시고 틀린 거. 사실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뭐 명사절 파트가 아니라도 이렇게 형용사절이나 뭐 부사절 같은 파트에서도 to냐 ing냐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잘 안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물어보면 그때 이제 방향성, 주관성이 있냐 없냐 요걸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항으로 넘어가면 일단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파트는 아니지만 뭘 물어본 거냐면 전치사의 쓰임이 이제 알맞은지 물어본 건데 시작이라고 하는 상황은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점의 이미지에 해당되는 at이랑 같이 쓰는 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A는 속어 가능하고 물론 아직 전치사 파트 문제를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치사의 어떤 이미지, 뜻을 잘 잡아 가셔가지고 전치사를 판단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때는 물론 해석이나 좀 이런 게 필요하긴 하지만 또 그거는 또 뒤에 문제에서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일단 A는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렇게 주어 나오고 동사 나왔는데 여러분 동사가 remind죠. remind 어떤 동사? remind 어떤 동사예요? 뒤에 목적으로. 뭐뭐가 뭐뭐 하도록 상기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럼 뭐뭐가 뭐뭐 하도록 상기시키다니까 보통 뒤에 투절을 많이 이제 쓰게 되죠. 그쵸? 뭐뭐가 뭐뭐 하도록 상기시키는 거니까.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대절이 왔죠. 투절이 많이 오는 거지 누구도 올 수 있어요? 대절도 올 수 있어요. 왜? 투절은 문장을 줄여준 장치. 대절을 줄인 게 투절인 거니까 원래 줄이기 전인 대절로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는 그냥 대절이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대절 안에서 다시 동사는 누구예요? entitle? 그쵸? 여러분 entitle은 또 어떤 동사? 자격을 부여하는 동사인데 여러분 자격 부여하는 동사 보통 뒤에 덩어리 몇 개로 오던가요? 2개로 와요. 그쵸? 왜? entitle 같은 이런 동사는 뭐뭐가 뭐뭐 하도록 자격을 부여하다라는 뜻이죠. 뭐뭐가 뭐뭐 하도록 자격을 부여하다니까 예를 들면 A가 뭐가 되도록 to B가 되도록 자격을 부여하다.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물론 to be 말고 그냥 to 동사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자, 근데 이럴 때 보통 누가 잘 생략되고 to be가 잘 생략이 되고 뭐 물론 또는 이제 to 동사라면 이렇게 이제 쓰이는 거고 자, 어쨌든 이렇게 둘 중 하나의 상황으로 잘 와요. entitle은.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게 능동태였을 땐 그러니까 덩어리가 뒤에 몇 개로 보이는데? 덩어리가 몇 개로 보여요? 그쵸. 일단은 투절의 주어 덩어리 하나, 그 다음에 투절 여기 동사, 수러 부분 덩어리 하나 이렇게 2개의 덩어리가 보이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능동태일 때는 마치 2개의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수동태일 때는 어떻게 되어야 해요? 하나가 앞으로 올라가니까 was entitled 하고 뒤에 덩어리가 하나 반드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태 나왔는데 뒤에 덩어리 나오면 누구 거? 주어 거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니까 was
entitled죠. 수동태네요. 수동태니까 뒤에 덩어리가 한 개가 반드시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봤더니 그리고 누구를 달고 동사구를 쓸 거면 to have blah blah 이렇게 투절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뭐로 와버렸어요? 마치 전치사 to처럼 ing 명사절 즉 동명사가 와버렸죠.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이거 뭘로 바꿔줘야 돼요? have로 바꿔줘야 돼요. To have a solicitor present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보시다 보면 was entitled 보는 순간 뒤에 투절 덩어리 나오는 거 물어보겠네. 이렇게 준비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수동태꼴은 이런 식으로 to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이런 거 꼭 자주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잘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C 파트는 사실 우리 그래도 배웠던 파트인데 형용사 물어보는 거죠. 자, 근데 명사 뒤에 형용사가 붙을 수 있는 건 어떤 경우죠? 우리 관계사절에서 which is 삭제하고 형용사 구 남을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럼 그랬을 때 which is 즉 비동사 뒤에 왔던 형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서술적 용법과 이제 한정적 용법에 대한 걸 좀 체크할 수 있죠. 일단 형용사라고 하는 거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와 이제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 잘 안 나오는 건데 그냥 여기 이제 나와서 물어보길래 그냥 간단하게 체크만 해봅니다. 자, 일단 한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명사를 한정하는 용법이다. 즉 명사 앞에서 수식할 때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정적 용법으로 쓰인다는 거는 뭐가 가능한 것? 명사 앞 수식이 가능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명사 앞 수식. 그 다음에 서술적 용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동사 뒤에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연결동사 뒤에. 따라서 which is 삭제하고 뒤에 형용사구로 달라붙는 형태가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명사 뒤에서 수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즉 결국 a present solicitor 이라고 명사 구를 이렇게 나타내냐 a solicitor present라고 나타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른 형용사들이 있어요. 한정적으로만 쓸 수 있는 형용사도 있고 서술적으로만 쓸 수 있는 형용사도 있고 둘 다 되는 형용사도 있고 아니면 둘 다 되는데 의미가 달라지는 형용사도 있고 되게 복잡한데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끔 그나마 나오는 애가 요 present라는 요 형용사인데 이 present는 명사 앞에서 즉 한정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는 현재의라는 뜻을 이제 나타내고요. 명사 뒤에서 쓰였을 때는 서술적인 용법으로 이제 참석해 있고 존재해 있고 뭔가 있는 요런 걸 뜻해요. 우리나라 말로 현재랑 존재하고 있는 살짝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제 뭔가 현재라고 하는 거는 이 약간 시대의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요런 걸 이야기한다면 또 이제 참석해 있고 존재해 있고 이 자리에 있고 요런 걸 또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present people 하면 뭐가 돼요? 현재의 사람들이 되겠죠. 근데 제가 people present 하면 뭐가 돼요? 지금 여기 참석해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서 그거 가지고도 같이 물어볼 수도 있더라. 근데 걔를 같이 물어볼 거였으면 밑줄을 여기까지 쳤을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둘을 바꿔야 답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뒤에만 밑줄을 그어놔서 뭐 딱히 이제 그 정도까지는 물어보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하지만 그냥 나온 김에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형용사 리마인드.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로 또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여기는 a letter of credit가 또다시 주어인 명사고 그 다음 동사는 permit이에요. 그쵸? 근데 permit 어떤 동사? 뒤에 목적으로 뭐뭐가 뭐뭐 하도록 즉 뭐뭐 할 것을 허락해 주는 거죠. 그러면 투절 ing절 투절이랑 보통 그쵸 많이 다니겠죠. 그래서 뒤를 봤더니 an individual or business는 투절의 주어인 거고 drawing이 왔으니까 얘는 틀린 게 되겠죠. 얘 뭘로 바꿔야 돼요? 그쵸? to draw up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틀렸다. 요렇게 체크해 주셨으면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동사를 가지고 뒤에 올 목적어 구조를 예상해서 문제를 잘 풀어주시면 돼요. 네, 동사는 좀 신경 쓸 게 많은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 자, 여기는 처음에 뭐 물어본 거예요?
그쵸. 관사 올바르게 썼는지는 뭐 딱히 건들 게 없죠. 그래서 the committee suggested 동사가 suggest네요. 여러분들 suggest는 어떤 동사? 제안하다이지만 제안하다에도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걸 겪어본 적 없는 걸 제안할 때는 누구를 쓰고? 투저를 쓰고 이미 기존에 있던 거 이런 것들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있고 아니면 현재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거 그런 것들을 제안할 땐 보통 ing를 쓰는데 suggest는 후자예요. suggest가 사실 다른 뜻으로 막 암시하다 막 이런 뜻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사실 이미 뭔가 기존에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제안하고 시사하는 이런 뜻으로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뒤에 누구랑 같이 다녀야겠어요? 그쵸. ing절이랑 보통 같이 많이 다닙니다. 근데 뒤에 뭐로 왔으니까? to로 왔으니까 뭘로 바꿔줘야 돼요? hiring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사실 C는 명사인데 관사랑 수 체크하면 되지만 관사는 밑줄을 같이 안 그었기 때문에 체크 안 해도 되고 어차피 on이 붙어서 단수명사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C도 소거 가능한 보기가 되겠죠. 깨알 이제 명사도 복습해 주시고 그 다음에 8번 이어서 계속 볼게요. 자, 여러분 8번을 보면 I do not understand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동사가 understand니까 뒤에 목적어로 절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 WH 오면 이거 뭐죠? 그쵸. WH 명사절인데 그 중에서 의문문일까요? 감탄문일까요? 복합관계 명사구일까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대요. 의문의 의미가 있으면 의문문이었죠. 그쵸? 그래서 why mother should object to blah blah 가는 요 의미 자체는 why를 쓰는 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뒤에 이 y절에 해당되는 동사가 누구냐면 object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동사의 어법을 잘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뭐가 있냐면 to는 투절의 to 말고 누구도 있어요. 전치사 to도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 to 같은 경우에는 뒤에 문장이 오려면 전치사 뒤에 투절 못 쓰죠. to는 안 돼요. 그렇죠? 전치사 뒤에 누구만 쓸 수 있어요? ing 명사절만 가능해요. 즉 동명사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to 이 전치사 to가 왔을 때는 뒤에 이렇게 동명사 ing절 구조가 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 보고 이제 뭘 구분하라고 할 때가 있냐 이렇게 동사 뒤에 온 to가 전치사 to인지 투절의 to인지를 구분하게끔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단어를 보거나 독해를 하거나 문법 문제를 푸실 때 만나는 것들을 조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쌓아가는 거죠. 이런 애들은 전치사 to랑 같이 다니는구나. 보통 여러분들이 좀 어떤 식으로 그래도 조금 더 용이하게 기억할 수 있냐면 어쨌든 투절은 동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뭐 할 것을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좀 동사적이면 보통 투절이고 어디에다가라는 약간 이런 전치사에 해당되는 의미는 보통 전치사 to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오브젝트 자체가 무슨 뜻이죠? 반대하다죠. 그러면 어디에 반대하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뒤에 to는 무슨 to예요? 전치사 to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뭘로 써야 맞아요? ing절로 쓰는 게 맞아요. 그럼 ing절로 쓰면 사실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뭐가 좀 문제냐? 이 의미상의 주어가 문제예요. ing절의 주어. 자, 원래 ing절의 주어 표시는 뭘로 하죠? 소유격 또는 목적격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대명사들 있죠. 그러니까 me도 사실 대명사고 it 뭐 이런 애들 다 대명사잖아요. he나 her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대명사들은요. ing절에서는 주어로 쓸 때 소유격으로 쓰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목적격은 우리가 그냥 말할 때 허용이 되는 거지. 이렇게 문법 문제에서 물어볼 때는 소유격으로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답으로 잘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이런 문제도 그냥 있다. 그래서 me가 아니라 뭘로 바꿔야 된다? my로 바꿔야 된다. 요즘엔 잘 안 나오는 문제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설명은 들어야 놀라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B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개념에서 사실 중요한 건 얘가 제일 중요해요. 오브젝트 뒤에 to가 어디에 반대하다여서 투절의 to가 아니라 전치사 to였다는 거. 그래서 뒤에가 ing 명사절이 온다는 거. 이런 것들 포인트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 A번 바로 판단해 볼까요? accustomed. 무슨 뜻이죠? accustomed. 어디?
에 적응하다 맞아요? 어디에 적응하다? 그럼 다시 그때 뒤에 to는 전치사 to예요, 투절이에요? 전치사 to죠. 그래서 having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사실 B는 대명사니까 당연히 이제 뭐 하시면 돼요? 받아오는 명사 체크하면 되는데 받아오는 명사가 children이니까 복수인 there로 쓰는 게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아무 문제 없고 C번의 plants 같은 경우에도 그냥 관사랑 수 체크하는데 얘도 뭐 딱히 건들 거 없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깔끔하게 A번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포인트 to 판단할 때 전치사 to냐 투절의 to냐도 판단을 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단어를 외울 때 조금 더 이런 용례 같은 것들을 기억해서 이왕이면 외워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처음부터 막 이 용례랑 모든 어법을 외우면서 단어를 외우는 건 불가능하고요. 익숙해진 단어들, 좀 익숙해진 단어들은 그래도 이런 동사는 보통 뒤에 얘네들을 데리고 다니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해 두면서 가시면 나중에 해석할 때도 도움이 진짜 많이 돼요. 예를 들면 뭐 accustomed도 사실 보자마자 뒤에 전치사 to 덩어리가 나올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거고 뭐 대표적으로 present A 뭐 provide A with B 뭐 이렇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provide라는 동사 보자마자 뒤에 A with B를 기다릴 수 있는데 A가 엄청 길어져도 혹시 A에 붙은 전치사구가 막 여러 개 나왔어요 명사에 그래도 우리는 걔가 누구랑 같이 다니는 걸 아니까 with랑 같이 다니는 걸 알면 거기 자리에서 딱 끊을 수가 있거든요. with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런 동사를 보고 뒤에 구조를 예상하는 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 마지막 문제를 이제 푸는데 여기는 동사가 누구예요? 그리고 여기는 깨알. 문제 출제는 안 됐지만 여러분 필리핀은 뭐로 이루어진 나라?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라서 정관사 더를 붙여야 되는데 아주 잘 썼죠. 문제는 안 나왔지만 자, 그 다음에 Vietnam and China 얘네가 주어고 그 다음에 동사 agree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agree는 다시 뒤에가 전치사 to일까 투절일까를 생각해보면 agree는 뭐뭐 할 것을 동의하다 이렇게 써요. 그럼 얘는 뒤에가 투절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explore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초에 그럼 조금 단어를 기억할 때 어디에라는 걸 좀 넣어서 기억하거나 뭐뭐 할 것을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 조금 더 이제 내가 이런 포인트들 문제 맞추기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문법은 어쩔 수 없이 많이 틀리고 그리고 어차피 다 까먹어요. 지금 외운 것들을 다 많이 까먹기 때문에 문법은 책에다가 이제 기록을 조금 잘 해두셔서 결국에는 시험 보기 전에 계속 문제 엄청 많이 이렇게 풀면서 이 피드백도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걸 복습하면서 이렇게 상기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지금 완벽하게 외워봤자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미래의 나를 위해 그냥 잘 이렇게 적어두는 정도. 그리고 문법은 반드시 많이 틀려야 이렇게 좀 이렇게 상처받고 이렇게 충격받고 이래야 좀 기억이 더 되거든요. 그리고 빈도가 사실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문법을 푸실 때 무슨 얘기냐? 많이 나오는 파트. 지금은 우리가 단원별로 문제를 보고 있으니까 챕터별로 그래서 제가 그냥 거의 문제수의 비중이 거의 동일하게 가지고 왔지만 사실 이제 나중에 랜덤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완전 쏠리게 될 거예요. 엄청 자주 나오는 데서 자주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명사 파트에서는 관계사절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그다음 동사 파트는 이제 동사의 수태 시제 이런 것들이나 동사 뒷구조 예상하는 파트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내가 틀렸을 때 이제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되겠죠. 왜냐면 걔네들은 외우는 부분이 아니고 원리를 가지고 푸는 거기 때문에 원리는 반드시 잘 채우셔야 되고 외우는 건 좀 까먹어도 괜찮아요. 그건 좀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데이터로 하나씩 만날 때마다 익혀가도록 하고 이런 데이터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그리고 어쨌든 해석할 때도 필요하긴 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는데 보통 이렇게 고등어휘 가지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고등어휘가 직접적으로 어휘 문제의 출제는 안 되지만 문법이랑 사실 독해에는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애들이기 때문에 고등어휘는 내가 뜻을 알고 모르고 보다 더 중요한 거 누구랑 같이 다니냐. 걔네들까지도 항상 좀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뭐 사실 여기 jointly는 같이 밑줄 쳐져 있는데 부사죠. 부사는 누구 수식하는 거 맞으니까
동사 수식하는 거 맞으니까 아예 문제가 없는 거고, 그쵸? 그리고 뒤에 포인트는 뭐 나오는 거예요? 명사 수식하는 애가 ing나 ed에 밑줄이 그어지면 능동이냐 수동이냐 묻는 건데 당연히 area 수식하니까 ed로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뒤에는요. But none of the countries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너는 부정대명사죠. 그쵸? 근데 one이나 none이나 어쨌든 간에 뭐뭐한 것들 중에 하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뒤에는 단수명사, 복수명사 복수명사가 오게 돼서 the countries 지금 복수명사에 이제 밑줄 그어져 있는 거고 그리고 이때 더도 항상 이렇게 좀 같이 써야 돼요. 왜요? 뭐뭐 중에 하나 또는 뭐뭐 중에 아무것도 없는 거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같이 밑줄이 그어져서 물어본 겁니다. 아무 문제 없죠. 그러니까 잘 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사실 안 물어봤지만 단수동사인 거 맞죠? 왜 누구 때문에? 얘는 그쵸? 이 명사 구의 주인은 누구니까? none이니까 당연히 수는 has 단수동사로 일치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given up as territorial claims에서 its 대명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받아오는 말 체크하라는 건데 받아오는 말 뭐니까? 단수니까 it로 쓰는 거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잘 쓴 거죠. 그래서 D까지 다 속어가 가능한 보기들이더라. B, C, D 다 알맞더라.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to 대 ing라는 문제를 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실 때 내가 지금 푸는 파트가 어느 파트인지 알더라도 모르는 척하고 일단 나머지 파트들도 내가 배운 내용을 포인트를 잘 떠올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끊임없이 체크해 보시면 내가 배웠던 원리들이나 개념들을 좀 까먹지 않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오늘 명사절 파트 to 대 ing는 끝이고요. 좀 간단하게 문법 출제 포인트를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우리가 동사 뒤에 나와 있는 거에 to 또는 ing 자리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제 뭘 체크해야 된다? 앞에 동사가 누구인지를 찾아가지고 그 동사가 뭘 가지고 있으면 방향성이나 주관성을 가지고 있으면 to절로 그게 아니면 ing절로 이렇게 써야 되고 그때 to는 또 뭘 주의해야 된다? 투절이냐, 그쵸? 전치사 투냐, 요거를 또 주의해야 된다. 그런 부분까지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약간 빌드업이 명사에 밑줄 그어져 있으면 뭐랑 뭐? 관사랑 수. 그쵸? 그 다음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는 일단 자리 맞는지. 누구 안 돼요, 품사? 부사 안 돼요. 그쵸? 부사는 명사 수식할 수 없어요. 누구만 수식할 수 있죠? 명사, 형용사, ing, ed. 자, 그때 형용사는 또다시 뭐 서술적 용법, 한정적 용법 물어볼 수도 있지만 거의 잘 안 물어봐요. 요즘에는 그냥 자리 맞는지 정도 체크하면 거의 웬만하면 다 풀리고 그 다음에 ing랑 ed는 잘 물어봐요. 능동이냐, 수동이냐 체크해 주시면 되고 관사까지 같이 싹 다 그어져 있을 땐 뭐 체크하셔야 돼요? 어순까지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명사의 수는 누구랑 세트? 주어 자리였을 때는 동사랑 세트인 거죠. 그래서 동사랑의 이런 수일치 규칙도 항상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동사를 기준으로 하면 얘는 주어랑의 수일치랑 태, 시제 같은 것들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동사 뒤에 나오는 구조랑도 연결시켜서 체크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중에 오늘 투절 ing절만 본 거고 사실 이제 뒤에 동사 파트로 넘어가서는 더 다양한 구조들을 보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remind라는 동사가 나왔으면 뒤에 보통 전치사 달고 나면 누구랑 같이 나와요? A, of, B 이렇게 나오죠. 그때 of 말고 to로 쓰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뒤에서 이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부터 무슨 습관을 잡는 게 중요해요? 주어랑 동사, 그쵸? 세트 일치시켜서 뒤에 구조 예상하는 거. 이거는 해석할 때도 중요한 습관, 문법 문제를 풀 때도 중요한 습관.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문법 문제도 단어든 내용이든 문장이든 다 계속 바뀌어요. 하지만 물어보는 원리랑 틀은 안 바뀌니까 그 본질적인 것을 좀 잘 보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지금 수업 때 정리하는 것처럼 앞에서 얘가 주어랑 동사가 이거니까 뒤에 구조 예상해야지 이런 습관이 있죠.
이 습관 자체를 좀 잘 들여주시도록 해야 돼요. 지금은 맞고 틀리고가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습관을 잘 들이는 게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문법 5강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문법 6강에서는 이어서 이제 명사절 파트 마무리를 하면서 나머지 파트들 ing, ed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정리하도록 할게요.